안녕하세요. 와,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시죠? 일단 이번에 저희가 컴백을 하잖아요. 짧게나마 저희 곡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요즘에 춥죠? 네, 추운 만큼 찬바람 불 때면 좀 잘 어울리는 그런 곡들, 이게 수록이 되어 있고, 일단은 뭐 블루 플레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또 이번에 또 작사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박수. 아마 이 지금 깔리고 있는 BGM이 뭐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브금이 뭐예요? 네, 브금이 알 거예요. 이 브금을 찾으시면 이전 앨범과 뭔가 있는가 보다 라는 그런 연관성이 있구나 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전 요즘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느 때와 다를 것 없이 잘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어느 정도 소개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아스트로 중에서 시작이라 조금 긴장이 많이 되는데, 제가 책을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목, 라키가 읽는 책. 오케이. 가족이 시골집에서 조용한 삶을 산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인은 편지 하나를 받았습니다. 거기에는 기쁘게도 그의 화물을 실은 화물선이 드디어 도착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두 언니들은 몽상에 푹 빠져서 곧 이 지겨운 시골에서 나가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나갈 준비를 마치자 그녀들은 아버지께 치마, 목도리, 모자와 자질구레한 장신구들을 사달라고 마구 졸라댔습니다. 미녀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물선에 화물들을 모두 팔아도 언니들이 원하는 것을 사주기에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미녀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무엇을 사달라고 조르지 않는구나. 그러자 미녀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생각해 주신다면 장미 한 송이를 사다 주세요.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네요. 사실 미녀가 원하는 것은 장미 한 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면 언니들이 비난할 게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었죠. 상인은 곧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의 화물들을 서로 자신의 것이라며 우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고통을 겪어보니 상인의 형편은 사실 이전보다 더 나아진 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은 겨우 5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고, 그는 아이들을 볼 생각에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는 길목에 커다란 숲에서 그는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독하게도 많은 눈이 왔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인은 말에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밤은 오고 있었고 그는 죽을 듯이 배가 고팠습니다. 바람 소리인지 늑대들의 울부짖음인지 그의 주변에서 소름 끼치는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그는 나무들 사이로 난 오솔길 끝에서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꽤 멀리 떨어져 있어서 그쪽으로 오랜 시간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한참 걸어가다 보니 온통 불을 밝혀놓은 큰 성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점. 일단 여기까지 읽어드렸고요. 참 궁금하죠? 제가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일이면 조금은 알게 될 거고, 그리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이런 걸 하겠구나 라는 우리 로아들한테 조금씩 알려드릴 거니까 많은 기대해 주시고, 저희가 준비 정말 열심히 했으니까 다음 멤버는 또 누굴까 하면서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빠빠이. 뿅.